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성서 속의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본받아 지극히 검소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수도자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도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기보다 하층민의 일을 맡아 하거나 차라리 탁발을 하면서 살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수도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수도자들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는데 설립자를 기리는 사업과 늘어난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들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수도회는 결국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기는 하되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기 이르렀다. 이에 호응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만약 수도자들이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편의상 교황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자, 수도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처음에는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수도사를 중심으로 수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핵심이 아니라 처음에는 초기의 이 수도원의 모임은, 수도회는 처음에 초기 모임은 헌금을 받기보다 하층민의 일을 맡아서 하거나 차라리 탁발을 하면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즉, 이때 초기의 이 수도회의 어떤 그 정신은 청빈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가 떠난 직후에는요, 상황이 이제 예기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자, 수도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수도자들을 위한 기부가 이어집니다. 인기가 명성이 생기게 되면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설립자에 해당하는 이 프란체스코를 기리는 사업, 그리고 또 늘어난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들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수도회는 마침 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와중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이 기부하게 되는 그 어떤 그 현금들, 재산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수도회는 결국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기는 하되, 사용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수도회의 설립자의 정신, 청빈이라고 하는 정신을 훼손시킬 수는 없죠. 기부하는 모든 재산들을 다 소유하게 되면은 이 청빈이라고 하는 정신이 훼손당하는 거니까 소유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은 허용합니다. 자, 여기에 호응을 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만약에 수도자들이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편의상 교황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즉, 당사자들,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자들한테 자, 이 물건과 이 물품과 이 재산에 대해서 다 당신네들 소유이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청빈 정신과 그 수행과 수련이 훼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수도자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다 귀속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교황에게. 자, 여기까지 내용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초기에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탁발과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코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수도회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 덕분에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또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죠. 사용은 허용을 하고요. 대신에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요. 소유권이 만약에 수도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면은 청빈의 정신이 훼손당하니까 소유권을 편의상 교황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제 또 내려가시죠. 다음 단락, 기부에는, 자, 수도회로 들어오게 되는 요 기부에는 음식과 의복의 제공뿐만 아니라 숙소나 성당의 건축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는 곧 내부적인 반발 그리고 외부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요.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일부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했고 아마도 내부적인 반발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수도회나 교단에서는 교황이 나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나친 배려라고 하면서 못마땅했습니다. 요거는 외부적인 비판이겠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물건이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점에 착안을 해서 청빈을 서약하고 수도자의 길로 돌아섰던 그 개인들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에다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 즉 법적인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즉 일단요, 지금 현재 이 기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야기된 것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수도자들이 청빈하게 살기로 했는데 소유권이 지금 생겨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즉 일부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즉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비판은요. 다른 수도회, 그 다음에 교단에서는 교황이 편을 들어준다. 너무나도 쉽게 편의를 제공한다. 지나친 배려다라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부적인 반발과 외부적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 누가 액션을 취했느냐? 자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요.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하면요. 자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법을 가지고 옵니다. 자 로마법에 무슨 이제 그 법적인 내용이 있었느냐? 바로 법인.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다가 물건을 귀속시키는 법인. 그쵸? 그래서 각각의 수도자 개인들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에다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 즉 법적인 인격, 법인을 부여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한편 수도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나벤투라는요. 자,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물건의 사용의 개념을 소유권이나 용의권 같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자, 하나는 법적인 권리에 의거한 사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법적인 권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 즉, 지금 구절이 길어서 눈에 한 번에 안 보이는데 하나는 법적 권리에 다른 사용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런 권리하고 관계가 없는 단순 사용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놓고 있는데, 예, 제가 밑줄을 하나 건너뛰어서 밑줄 쳤네요. 예. 자, 하나는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법적인 권리하고는 관계없는 단순한 사용, 그쵸? 예. 네. 자,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수도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기로 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구별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로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과 단순한 사용으로 구별했던 게 누가요? 보나벤투라가 구별을 했는데 이 구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교황 니콜라우스 3세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인 반면, 즉 필수품이요. 생명유지 필수품, 이게 이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필수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 자, 단순 사실 사용이 아닌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은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이거 없으면 살기 힘들어. 야, 이거는 없어도 살겠다. 어느 정도 구별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자들은 특정 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사용을 하면은 사실상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재산, 해당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겠죠. 특히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는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자,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프란체스코는 엄격한 청빈을 주장했잖아요. 단순 사용이 아니라 더 어떻게 가난한 사용.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전부 다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범주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것, 가난한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수도회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봤었죠? 초기 프란체스코에서는 탁발과 청빈의 삶이었고요. 그 이후에는요, 수도의 명성이 높아졌고요. 기부가 이어졌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은 허용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제 소유의 문제가 이제 그 청빈한 삶을 살려고 했던 수도자들의 명성 혹은 어떤 그 정체성에 훼손이 있을까 싶어서 교황이 편의를 봐줬어요. 소유권의 문제를 교황에게 귀속시켜라라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반발과 외부적인 비판이 생겨났습니다. 내부적인 반발은요, 수도자의 정체성 훼손 우려, 그쵸? 그 다음에 외부에서의 비판은요, 교황이 너무나도 쉽게 편의를 봐줬다. 교황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죠. 자, 그 이후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무마를 해보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개인이 아닌 단체에다가 귀속시키는 로마법에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수도자 개인이 아닌 수도회 자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보나벤투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과 법적 권리하고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요. 이때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이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구별을 했는데, 이러한 구별을 또 누가 승인을 해주었느냐? 교황 니콜라우스 3세가 이러한 구별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했더니 역시나 비판이 있었어요. 아니,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리 아니냐, 권리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죠. 그리고 또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가난한 사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최초의 프란치스코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죠. 자, 그 다음 얘기 또 한번 살펴볼게요. 훗날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요. 자, 보나그라티아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 사람은 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보충을 해서 다시 수도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논거. 첫 번째는 수도자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단순히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는 자, 단순 사실 사용이죠. 이때에는 마치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데 무슨 권리나 법적인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인격이 없는 상태로 그런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생필품 이런 것들을 사실 사용하는 것은 동물들의 먹이와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동물들이 이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 법적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게 첫 번째 논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은 자, 단순 사용이 아니라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은 실정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만 생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실정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상위법에 해당하는 자연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해서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쵸? 실정법과 자연법의 어떤 위계 서열을 가지고 와서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황 요한 22세가 더 이상 선대 교황들과 같은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특히 개인이 소비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음식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 사용과 소유를 구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으로써, 그렇죠? 내가 이거 음식 한 번만 사용할게 하고 먹어버리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과 소유를 구별하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보나그라티아가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한 소비재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그는 형식적으로 교황이나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수도회가 자유롭게 사용하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수도회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내용.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나그라티아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나그라티아는요, 그래서요, 단순 사실 사용과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을 나누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그 근거를 이제 얘기해요. 특별히 단순 사실 사용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봐라, 동물들이 먹는 먹이도 법적인 어떤 근거 이런 것들 자기가 요구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즉 동물 먹이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단순 사실 사용은 자연법에 의거하고 있고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은 실정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정법보다 자연법이 훨씬 더 상위의 법에 해당하니까 단순 사실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까지 보나그라티아의 생각은 이 수도원들의 수도원의 그 수도자들이 단순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면요. 자, 이후에 교황 요한 22세는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사용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교황과 교회의 소유권이면은 교황과 교회의 소유라고 한다면은 수도회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수도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굉장히 너무나도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이제 실제 수도회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잘 쓰고 있다가 쓰지 마! 하면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센 반발로 인해서 기부받은 재산 중에서 수도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나 성당 건물 등에 대해서는 결정이 번복되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내일부터는 이제 교황님께서 이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쓰지 마세요 하면 그거 안 쓰면 돼요. 근데 숙소나 성당 건물은요, 쓰지 말라고 하면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그래서 이 교황이 다시 결정을 번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재에 대해서는 교황도 물러서지 않았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컴의 윌리엄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자,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려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는 수도자들의 윤리가, 자, 오컴의 윌리엄, 이 사람은요, 수도자들의 윤리가 단지 추상적인 규범 질서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자유를 전제로 우리 각각의 수도자들, 개인들은 어떤 자기만의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를 전제로 해서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너가 수도자가 되기로 너의 삶을 선택했다면 너에게 그 자유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이 물건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선택도 너의 자유의 몫이야. 그런데 그 의무 수행 이상의 것들을 보여줘야지 수도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낯선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듯이,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는 수도자들이 절대적인 무소유를 선택하는 것 또한 단순히 권리, 의무, 명령, 복종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인생을 걸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자로 살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로.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들을, 이런 규범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컴의 윌리엄의 생각입니다. 요컨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규범 질서에서 비롯한 물건의 사용권이며 그것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무서운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지문 내용이었는데 또 막판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컴의 윌리엄 생각은 추상적인 규범 질서에다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원적인 자유를 전제로 해서 의무 수행 이상으로 행위하는 것을 실천해라, 보여줘라. 자, 그래서 수도자들의 무소유에 대한 선택은 단순 권리, 의무, 명령, 복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죠.
자, 일단 지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네요. 선지 1번부터 볼게요.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 권력의 갈등에서, 자, 세속적인 권력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왕. 종교 권력. 예를 들어서 뭐 교황. 지금 요 지문에서 왕과 교황 사이의 갈등, 이런 정치적인 갈등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네, 틀린 거 찾기죠?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2, 3, 4, 5 선지 보시죠. 자, 2번 선지. 청빈 서약으로 촉발된 종교적인 신념과, 그쵸? 현실적인 제도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자,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과 청빈, 현실적인 제도 사이에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그쵸? 그 괴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번 설명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청빈 논쟁이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자, 청빈 논쟁 그쪽 쭉 이어지고요.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 이거 지문의 뒷부분에 나오잖아. 여기요. 오컴의 윌리엄의 생각 가운데에서 추상적인 규범 질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자유를 전제로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죠. 그러면 3번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 권력이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자, 종교적인 신념이요. 자, 청빈.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자, 교황 떠올리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교황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4번 선지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종교적인 신념의 실천 방식에 관한 견해차가 법리적인 논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쵸? 종교적인 신념의 실천 방식, 역시나 이거는 청빈에 대한 얘기인데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어떤 논쟁? 법리적인 논쟁. 어떤 법리적인 논쟁이요? 소유권에 대한. 그쵸? 그러면 5번 선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3, 4, 5는 괜찮고요. 1번이 정답.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기억에서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올라가 봅시다. 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자, 이 수도회의 설립자. 자, 선지 1번이요. 자, 프란체스코는 수도자들의 청빈한 삶을 위해서 무소유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쵸? 예,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청빈의 삶을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밑줄 친 니은. 니은은 어디 있나요?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가 무슨 얘기했죠? 예.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과 그 다음에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요. 선지 2번 보나벤투라는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단순한 사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디귿이요. 디귿.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예. 프란체스코 가르침을 따라서 원래 어떤 생각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라. 단순 사용이 아니라 가난한 사용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게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디귿 봅시다. 자, 디귿. 이 올리비는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기로 한 수도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야, 그거 다 쓰려고? 야, 기부받은 거 다 쓴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쵸?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 맞죠? 예. 3번도 무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내려갑시다. 리을. 리을은 보나그라티아. 자, 보나그라티아.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죠? 자, 단순 사실 사용은 동물들의 먹이와도 같다. 그리고 실정법이 아니라 이 단순 사실 사용은 자연법에 의거하고 있다. 요 얘기를 펼친 사람이 보나그라티아였죠. 자, 이제 선지 4번 볼게요. 자, 보나그라티아는 실정법과 자연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실정법이 양보해야 한다. 그렇죠. 자연법이 우선이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미음이요.
미음이 어디 있나요? 자, 오컴의 윌리엄 여기 있네요. 오컴의 윌리엄은 추상적인 규범 질서 명령에 복종하는 거 말고 근원적인 자유를 전제로 해서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해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이 오컴의 윌리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5번 선제 보세요. 자, 추상적인 규범 질서가 복종이 아닌 자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키워드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자, 추상적인 규범 질서 가 복종이 아닌 이게 아니라 추상적인 규범 질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쵸? 그 뒤에 서술되는 방식이 잘못됐네요. 추상적인 규범 질서가 복종이 아니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추상적인 규범 질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뒷부분도 봅시다. 자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아니요. 근원적인 자유. 근원적인 자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쵸? 근원적인 자유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이 선지 자체가 잘못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이제 문제 3번 내려가시죠. 자,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네요. 자, 선지 1번 보시죠. 법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는 사용.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사용. 그렇죠. 생명 유지 필수품. 그 다음에 선지 3번 권리자가 요구하면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사용. 권리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미 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틀렸겠네요. 네, 3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4번, 5번 선제 보시죠. 4번 절대적인 무소유의 실천과 양립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용. 자, 절대적인 무소유의 실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청빈이죠. 청빈의 삶을 사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수도자들의 삶에 있어서 청빈을 살아야 하는데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용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러면 4번 설명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삶의 방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서의 사용. 그쵸? 요거 예, 여기 마지막 문장이네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 2, 4, 5는 다 맞는 설명이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가에 대한 추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밑줄 가가 어디 있나요? 가. 여기 있네요. 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 법적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자, 수도회에다가 법인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지금 밑줄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자, 수도회에다가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밑줄 가였어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선지 1번부터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의 조치 이전에는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 법 인격 부여를 누가 했어요? 인노켄티우스 4세가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갖지 않았겠죠. 1번 설명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은 수도자들도 청빈서약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쵸? 수도회 단체가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수도자들은 개인이잖아. 청빈의 삶을 살려고 이제 결심을 했던 수도자들의 어떤 그 소유권이 생기게 되면은 청빈서약이 무색해지겠죠. 근데 청빈서약을 위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도자 개인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에 여기에 법인격을 부여한 수도회에 이제 소유권이
귀속되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개인 수도사들에게 소유권에 대한 얘기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번처럼 이러한 위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수도회 자체가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은 교황도 지나친 배려라고 하는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수도회 자체에다가 법인을 부여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교황이 하나의 개인의 수도자들에게 소유권에 관련된 어떤 그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청빈의 서약을 해서? 그러면은 이 개인 수도자들 말고 법인 부여하기 전에는 교황에다가 편의상 교황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켜도 괜찮아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액션을 취했더니 나중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생겼잖아요. 교황이 이렇게 지나친 배려를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황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지 않고 법적으로 수도회 자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해서 소유권을 귀속시키게 되면 이제는 교황이 언급되지 않는 거죠. 교황도 지나친 배려라고 하는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3번 선지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 자, 보나그라티아의 생각 보시죠.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는 법적 인격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죠? 동물 먹이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법적인 인격이 없는데도 먹이 먹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4번 선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 역시나 보나그라티아요. 보나그라티아는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짐으로 수도자들은 단순한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자, 단순한 사실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법적 인격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이것 때문이 아니죠. 보나그라티아의 입장에서는요, 요거요. 이 부분이잖아요. 자연법에 의거해서 단순 사실 사용을 용인하는 거죠. 그러면 법적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연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틀린 거 찾았네요. 5번이 틀렸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5번 문제 내려가시죠. 자, 5번 문제 보니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이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요. 자연의 법에 따르면. 자,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자연법을 언급하고 있네요. 자연법. 자연법에 따르면 모두가 스스로를 보존해야만 하므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보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 물건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죠. 생명유지 필수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을 사실상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있지는 않다. 자, 소유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하도록 하는 데에는 있지 않다. 즉, 자연법이 용인하는 것은 단순 사실 사용이에요. 요거는 용인을 해. 그러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소유를 마치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상의 사용과 같은 결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이 필기한 내용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연법이 소유를 금지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번에는 인간의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정법 얘기하네요. 이번에는 실정법. 자, 전반부는 자연법이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실정법. 실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유는 자, 물건에 대한 지배를 그 핵심으로 하지만 자, 그러면 이때는요. 실정법에서는 소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소유는 곧 지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핵심으로 하지만 이는 그저 현실적인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념적인 개념일 뿐이어서 자, 관념적인 개념이래요. 뭐가요? 지배라고 하는 말이.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지배해서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 지배, 사용 여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실정법에서 얘기하는 소유와 지배에 대한 얘기도 관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연법에서는 단순 사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옹호하고 있고요. 소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 지금 요 보기 안에서의 맥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법이 소유권을 부정한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정법에서는요.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배라고 하는 관념과 같이 관련시켜서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지배하면서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을 위해서 자연의 법이 보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형태의 사용을 따릅니다. 그쵸? 자연법이 보장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나 앞에서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틀린 선지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선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인 권리에 의한 물건의 사용 중에는 법적인 권리를 통하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 사용이 아니네요. 법적인 권리에 의한 물건의 사용 중에는 용의권에 대한 사용도 포함되므로 인간의 법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갑자기 용의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지문에 지금 보기 박스 말고 지문에 용의권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을 얘기하면서 살짝 지나갑니다. 그걸 보시면 이 선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용의권이 나와 있는 지문은 여기입니다. 자, 형광펜으로 바꾸고 여기 있네요. 자, 보나벤투라, 밑줄 친 니은, 보나벤투라는 물건의 사용 개념을 소유권이나 용의권, 그쵸? 용의권 나오죠. 소유권이나 용의권 같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 그쵸? 사실상 소유권이라든지 용의권 얘네 둘은 다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용의권 해놓고 옆에 별표 있죠. 용의권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각주에. 자, 용의권 각주로 한번 내려갑시다. 용의권의 뜻. 자, 용의권은요. 저는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용자가요. 사용할 때 용자, 익자가요. 수익, 이익할 때 익자예요. 사용 수익한다 그 얘기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여기 써있는 이제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소유물, 내 거 말고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훼손하지 않고 사용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자, 내 거 말고요. 타인의 소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영원히가 아니고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간을 이제 정해놓고 타인의 소유물을 통해서 사용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용의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권리의 사용에 해당하는 한 대목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에 다시 돌아갈게요. 선지 돌아가시면은 이때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이 사용 중에는 용의권에 대한 사용도 포함되죠. 그쵸? 방금 읽었던 그 지문에 따르면은 이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 중에는 용의권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용의권이라고 하는 그 각주의 설명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하의 선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법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 그죠? 내 거 말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쵸? 지문에, 지금 보기 박스가 아니라 윗글 지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어요. 그러면은 1번 내용은 맞죠. 그죠? 보기만 보면 잘 안 보여요. 1번 내용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내려가시죠. 무소유의 삶을 위해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까지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쵸? 지금 사실상 자연법 얘기하고 실정법 얘기하는 거 누구요? 보나그라티아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보나그라티아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되면은 무소유의 삶을 위해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까지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보존에 필요한 물건, 그쵸? 생명유지 필수품. 생명유지 필수품.
포기할 수 없다는 점과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다는 점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즉 청빈의 삶을 살기로 서약을 했어도 이런 기본적인 생명유지 필수품을 쓸 수도 있죠. 라고 하는 게 보나그라티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요 2번도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누군가 어떤 물건을 사용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물건을 사실상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용은 결국 물건을 실제로 지배해서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자, 사실상 사용이 지배하고 완벽하게 직결되는 의미인가요? 지금 보기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보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보시죠. 자, 실정법에 따르면 인간의 법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것을 지배해서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앞에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지배해서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상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물건을 실제로 지배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아니요. 아니래잖아요. 그러면은 3번 선지가 틀렸네요. 자, 일단은 정답은 찾았어요.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법적인 권리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자, 단신 사실 사용이요. 사실상의 사용.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자연법에 의거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의 구별은 이러한 구별은 인간의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보나그라티아의 생각 딱 일치하죠.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자연의 법에 따른 자기 보존은 자연법도 나오네요. 자, 이때의 자기 보존은 마치 동물들의 먹이를 먹는 것처럼 그렇죠? 딱 전형적인 보나그라티아의 어떤 논거죠. 인간이 정한 관념적인 법적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항상 현실적인 형태로 물건을 사용함을 전제로 한다? 예, 역시나 보나그라티아의 생각이랑 일치하죠?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맞고 3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사용이 바로 지배와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으니까 같은 의미다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선지 1번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보기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문을 봤어야지 해결될 수 있었던 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개 다 확인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